네. 근데 이거보다 더 끔찍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. 더 끔찍한 게 있어요?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.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. 네, 이것도 이제 보도가 나왔던 건데 MBC 보도였던가요? 우선 이게 추미애 그 의원께서 이 관련된 그 브리핑을 하신 것 같은데, 맞네요. 진상조사단, 저희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건데, 비상계엄을 앞두고 그 아파치라는 공격용 헬기가 있어요.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헬기인데, 저희 지역 내에도 저희 지역구 내에 이 항공 부대가 있어서 그 항공 부대에 아파치가 있어 저는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. 이게 북방 한계선을 따라서 비행을 하는 훈련이 4차례가 있었다. 그리고 참여한 군인들 사이에 당시 훈련에 대해서 좀 이상한 점이 있었다. 이런 내용들을 담은 그 브리핑과 보도가 있었습니다. 저 비행체가 그 흔히 저희들 이제 그 기호로 부르면 AH-64라고 부르는 기체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 뭐 저런 경험은 없지만 제가 당시 부대 방문했을 때 잠깐 저 AH-64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걸 들어보니까 그 철갑탄 이런 것들을 싣고 있어서 그 조종사의 헬멧에 유도 장치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조종사가 움직이는 대로 밑에 있는 이 그 뭐라고 하죠? 총구가 움직이는 굉장히 무서운 헬기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. 공격용 헬기로 대표적인 기종이죠. 네. 근데 이 헬기를 타고 북을 도발하는 훈련 같은 걸 한 거예요. 적에게 노출되게 하라. 그러니까요. 북이 만일 대응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, 이건? 아니 진짜 공격을 했으면 하다못해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거죠. 와, 진짜 전쟁 날 뻔했던 건데. 북을 도발한 거네. 네, 도발한 거죠. 그래서 이 지금 기사가 나오자 네. 지금 커뮤니티마다 막 와 경악금치 못하는 반응이 나왔는데 정작 적은 따로 있네. 여태 전쟁 안 난 게 천만 다행이다. 네. 군인들은 최전방에 전쟁을 위한 먹이로 쓰고 자기들은 안가에 숨어서 회의하고 이게 보수냐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. 네. 지금 댓글 중에 지금 이루피님이 외환지 아니냐라고 하시셨고요. 그리고 뭐 아크 엔젤님, 뭐 켄다님 계속 지금 너무 놀랍다라는 반응이 댓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외환죄 이 정도면 외환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거는 정말 북을 도발하려고 했던 거네요. 적에게 노출되게 하라. 이거 제가 아주 친한 육사 출신의 그 친구가 있어요. 이 친구가 그 707 부대 우리 헬기 들어왔잖아요. 네. 그 헬기 부대 거기 근무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헬기 부대의 뭐 대대장 뭐 이런 걸 할 때 한번 가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조종사들이 가장 그 특히 헬기 조종사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두 가지가 하나는 헬리콥터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. 늘 탈 때마다 걱정을 많이 한대요. 맞아요. 예. 워낙에 바람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나 보죠. 두 번째는 적에게 노출되는 순간 이게 전투기처럼 빠른 게 아니어서 네. 뭐 지대공 미사일이나 아니면 뭐 여기서 총 같은 걸로도 충분히 적에게 가능한 높이에서 비행을 하다 보니까 적에게 노출되는 거에 대한 이 두려움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를 조종사들에게 적에게 노출되게 운항을 하라라고 했다는 것 자체는 우선 헬기 조종사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북을 도발해가지고 국지전을 벌이겠다라는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저런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. 이 부분 철저히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조종사들에게. 그 사람을 좀 조사를 해야죠. 왜 이런 목적의 훈련을 한 거냐. 네. 그리고 적에게 노출될 정도로 고도를 높이라는 지시는 왜 한 거냐. 그다음에 그러니까요. 무선은 왜 도청이 가능한 일반 통신을 사용하고 적을 타격하라는 말을 했느냐. 뭐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 여기 왔어. 이거를 그렇죠. 보여라. 네. 이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그것도 한 번에 그친 게 아니라 4번이나. 그렇습니다. 난 진짜 진짜 소름이 정부를 돋네요. 이해를 할 수가 없네. 네. 그러니까 보통 보수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 안보에 대한 중요성들을 늘 강조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2년 반, 3년 정도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이 없는 것 같아요. 계엄을 위해서 모든 거를 빌드업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다 계엄을 위한 행위였다.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. 맞아요. 네, 계엄을 위해서 이렇게 착실히 준비를 했구나. 이 관련된 그 수뇌부들도 다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수뇌부들도 조사를 해야 될 네. 것 같고요. 아마
올라가면 결국 뭐 김용현이나 이런 친구들 나오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요. 예. 아 김용현도 저기 아유 이 당시에는 신원식 국방장관 아니었나요? 신원식. 네. 하여튼 뭐 신원식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가 다들 약간 베일에 쌓여 있다고 네. 생각하잖아요. 뭔가 네. 역할을 했을 건데 그런 것들을 한번 밝혀봐요. 그러니까요. 김정은이 이 도발에 응하지 않은 거가 정말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. 만일 이거를 밝혀낸다고 하면은 정말 이거는 외환죄 외환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. 예. 국방위 같은 거 열어서라도 저는 현안질을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진짜 살다가 김정은한테 고마울 줄이야. 이런 날이 오네요. 아니 정말 네. 와 어떻게 이게 더 너무너무 소름 네. 끼치는 일인 것 같습니다. 진짜. 아유. 아무튼 저희가 박주민 의원님과 나눠보는 이야기의 주제들은 대부분 다 됐는데 네. 네. 그 요즘 그 방송 나가셔가지고 맨날 저 질문 받아요. 저 질문을 그러니까 윤석열 선거 언제 할 거냐. 네, 선거 언제 할 거냐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 혹시 뭐 최근에 입수한 정보나 이런 게 없습니까? 아니 그게 뭐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많은 이야기들 하고 계시고 네. 또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정확한 예측이 사실상 어려워요. 어려워요. 네. 어려운데 네. 하여튼 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그래도 신빙성 있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네. 지난주부터 제가 좀 했던 얘기인데 그 결론이나 내용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 절차를 가지고 한 2분 정도의 네. 재판관들이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. 뭐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. 저것도 따져봐야 됩니다. 등등등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네.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고의적인 것 같다?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다.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고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지 원래 지난주 금요일 선고가 굉장히 유력했는데 유력한 네. 게 아니라 처음엔 그것도 늦다 그랬죠. 그렇죠. 저희가 근데 원래 7일 예상했었는데. 예, 넘겼고 아직까지 선고일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언제로 그러면 잡힐 것 같냐라고 저에게 여쭤보신다면 네. 이번 주 내에 선고될 확률이 한 70% 될 것 같고요. 네, 네. 다음 주로 넘어갈 확률이 한 30%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정도의 그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난 박근혜 탄핵 때를 저희가 감안해 봤을 때 헌재 소장 지금 이제 대행이죠. 소장 네, 대행이 이거를 좀 강력하게 끌고 가면서 그럼 소수 의견으로 달아라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단계라면 이제 내용적으로 좀 갈릴 것 같은데요. 네. 그 내용적으로 갈리기보다는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보자는 식으로 네. 이걸 어떻게 내용을적으로 부인하겠어요.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또 본인들은 또 소수 의견이 아닌 별개 의견 그러니까 궤를 같이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을 네, 담은 네. 의견을 좀 달겠다. 보충 의견.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지금 고양이 조카님이 박주민 의원님 블루투스 이어폰 끼심 퇴근 준비 중. 뭐 어떤 분들은 야 머리띠 낀다 박주민 이제 퇴근하려나 보다. 운동할 네. 때 또 늘 끼고 있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가 다음 주에 우리 박주민 의원님 모실 때는 앞으로 돼 있을 거예요. 네, 앞으로의 향후, 미래에 대해서 네, 향후 얘기하는. 앞으로 민주당이 가야 될 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. 미래를 얘기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 맞아요. 요거 끝나야 둘이 또 소주 한잔 하는데. 네. 아, 이거 참 다음 주에 뵐 때는 그러고 있길 바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고맙습니다. 예.